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18화 연금술사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연금술은 기원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집트는 원래 나일강 범람에 대한 측량 같은 이유로 기술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여기서 황금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이라는 계기를 통해 그리스 철학과 만나면서 이론과 합쳐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금술은 이슬람 지역으로 건너가 많이 연구되다가 중세에 들어서는 유럽에도 널리 퍼지게 돼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연금술을 연구합니다. 로저 베이컨이라는 신학자는 연금술을 연구한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는 주인공인 윌리엄 수사의 스승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리포터에도 현자의 돌을 만든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는 니콜라스 플라멜은 실제 중세 시대에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전해지는 실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납으로 금을 만들었다는 플라멜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진짜 금이 아니라 납에 황동이나 금으로 도금을 한 수준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술은 이런 실천적인 연금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비유적인 연금술이 있어요. 금속을 전환시키는 것을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사람을 완전 무결하게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종교적 의미로서의 완전 무결로, 이건 아마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완전 무결의 의미를 불로장생으로 이해하고 그 비법을 찾아내기 위해 연금술에 매진한 것입니다. 연금술사의 줄거리는 간단한데요. 스페인의 양치기인 산티아고가 늙은 왕의 계시에 따라 꿈속에 보았던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양을 팔아치우고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가자마자 전 재산을 도둑에게 털리고 크리스털 가게에서 일하죠. 그런데 장사에 소질이 있어서 굉장히 물건을 잘 팔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며 큰 부를 쌓겠다는 욕망도 생겼지만 결국에는 과감히 그 가게를 털고 일어나 사막을 횡단하는 상단 무리에 끼어들어요. 사막의 부족 전쟁을 피해 찾아간 오아시스에서 운명의 여인 파르마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안주할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계시된 피라미드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산티아고는 우주의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의 표지를 읽을 줄 아는 자아의 신화를 이룩한 사람이 됩니다. 산티아고에게는 늘 머문과 정지에 대한 유혹이 오는데요. 그때마다 산티아고는 계속 변화하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변화했던 태도가 그에게 보물을 선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실제 마지막에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멀리 이집트에 있지 않고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머물렀던, 그러니까 멀리 일탈을 꿈꾸었던 그 일상에 있었어요. 이런 설정은 약간 파랑새 같죠? 결국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고 다다른 지점은 자신의 일상이라는 거죠. 다르게 보면 자신의 일상도 자아의 신화를 이룬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일상 탈출을 꿈꾸잖아요. 이 뻔한 일상과 한계를 벗어나면 무언가 크게 이룰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소설은 오히려 그 일상에 큰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가장 다른 점은 일상을 사는 주인공인 자아가 성장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연금술은 자신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이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내면이 성장해서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면 우리 주변에 눈 닿는 것이 모두 황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연금술은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난 사람에게 그 자신의 본질과 마주치게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술을 발휘할 때 도구인 현자의 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원재료가 되는 금속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연금술사들은 그 원재료로 주로 납을 선택했습니다. 납은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술사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금이 될 수 있는 원재료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안정적인 일상이 우리의 꿈이나 자유를 방해하는 빌런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연금술사의 이런 시각은 시사점이 있죠. 꿈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아닌 오늘, 일탈이 아닌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표만 내고 직장을 나가서 새로 이직을 하거나 자신만의 일을 시작하면 더 즐겁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솔직히 자신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지금의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웅지를 펼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을 성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이 책이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메시지가 안 보였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책에서 작가가 써놓은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읽고 싶은 메시지를 읽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서 책을 읽었을 때 그 감동과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주변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비밀은 자신의 내면의 성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